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을 보내드립니다. 이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갑조리그가 올해부터 포스트 시즌 제도로 바뀌었죠. 이제 드디어 정규리그가 끝이 나고 시작이 되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네, 숨가쁜 정규 시즌을 드디어 마무리했는데요. 오늘 출전할 기사는 우승을 노리는 플레이오프에는 변상일 구단이 출전을 하고요. 강등을 면하는 플레이오프는 김희석 구단이 출전을 합니다. 네, 자 1위와 8위부터는 플레이오프, 그리고 9위와 16위서부터는 이제 강등 플레이오프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 살얼음판을 걷는 승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먼저 중국 갑조리그 한국 선수들 어떤 성적 거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리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11승 3패로 이 전체 기사 중에 다승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렌샤오 선수와 네, 공동 1위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잘한 성적이지만 그래도 11승 1패를 했었잖아요. 네. 14라운드, 15라운드 연속 패배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한 것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단독 1위를 결정지을 네. 수 있었는데요. 박정환 구단은 10승 5패 성적을 올렸고요. 변상일 구단이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변상일 구단이 아마 칼을 갈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9년도 갑조리그에서 1, 2라운드 개막전을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상심이 좀 컸을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좀 중반과 후반에서 연승을 몰아치면서 결국은 팀 내에서 2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이동훈 구단도 8승 4패로 제 몫을 톡톡히 해주었고요. 자, 김지석 구단은 6승 9패, 이번 강등 플레이오프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정규리그 순위표입니다. 1위와 8위부터는 플레이오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신진서, 박하민, 이동훈, 박정환, 변상일 선수가 팀이 플레이오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별 황조는 사실 중반 이후에 단독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서 1위를 확정지었고요. 사실은 2위 싸움부터 이제 8위가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네. 2위는 샤먼 팀이 사실 한 9위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막판에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보시면 2위와 3위가 승점과 승국이 똑같은데요. 승자승으로 네. 샤먼 팀이 2등을 차지했고요. 8등의 행운은 민생 베이징이 가져갔습니다. 네. 자, 9위와 16위부터는 지옥의 강등 플레이오프를 두게 됩니다. 네, 충칭 팀이 올해 정규리그에서 가장 불운한 팀입니다. 네. 승점이 똑같아요. 민생 베이징하고. 근데 이제 승국에 밀려서 아쉽게 우승으로 가는 플레이오프를 진출하지 못하고 강등을 면하는 아래쪽의 플레이오프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가 속한 민생 중심 베이징 팀은요, 6위에서 10위로 하락하게 되면서 강등 플레이오프를 두게 되었습니다. 네, 막판에 14라운드, 15라운드에서 각 팀의 명함이 엇갈렸어요. 네. 자, 김지석, 신민준, 설현준, 강동윤 선수가 속한 팀. 자, 강등을 면하기 위해서는 또 치열한 승부를 펼쳐야겠죠? 네. 네, 포스트 시즌 대진표입니다. 플레이오프와 강등 플레이오프의 대진표가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승은 한 팀이고요. 강등팀은 강등팀이 한 팀인가요? 강등팀이 두 팀이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반대로 됐습니다. 우승을 노리는 플레이오프는 네. 5위부터 8위까지가 1차전을 하게 되고요. 강등을 면하는 플레이오프는 9위부터 12위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자, 1라운드 장수와 민생 베이징의 대결, 장시와 상하이의 대결이 펼쳐지고요. 강등 플레이오프는 저장과 충칭, 중심 베이징과 자샤시평 텐진의 대진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 대진표입니다. 자, 한국 선수가 속한 변상일 선수, 장시와 상하이의 대결이 1라운드에 대결을 펼치게 되었고요. 리웨이칭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면 장수팀하고 민생 베이징 팀은 한국 선수가 없고요. 충칭 팀도 한국 선수가 없는데 이제 저장팀에 이제 김석 선수가 있죠. 그리고 중심 베이징 팀은 보시면 오늘은 이제 김명우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김명우 선수는 월요일 벌어지는 2차전에 출전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대진표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장시와 상하이 변상희 선수와 리에칭 선수의 대결, 그리고 김지석 선수와 리샹희 선수의 대결, 이렇게 한국 용병 선수의 대국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 두 판의 대결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네, 먼저 김석 선수하고 리샹희 선수는 리샹희 선수가 97년생이고요. 갑조리그에서 꾸준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2승 8패로 좀 부진한 편입니다. 그래서 김석 선수가 조금은 편안한 대진이 아닐까 싶고요. 그 변상희 선수하고 리에칭 선수는 이제 상대 전적이 2패로 변상희 선수가 밀리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2018년도 갑조리그에서 전반기 후반기에서 연속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꼭 서력을 하고 싶을 겁니다. 네, 갚을 빚이 많은데요. 자, 변상현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의 대결로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 중계를 시작합니다. 생각 시간은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덤은 중국 룰로 7집 판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변상일 구단의 100번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그 2018년도에 전반기 하반기 흑으로 이제 반지패를 당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서는 100으로 졌습니다. 네. 흑백 모두 한 판씩 패한 경험이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변상일 구단은 조금 다릅니다. 랭킹 차이도 있고 네. 훨씬 더 이제 뭐 아직까지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노련해진 느낌이 네. 굉장히 많이 들어요. 바둑도 조금 원숙해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예, 뭐 워낙 뭐 실력이야 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는 2패로 밀려 있지만 또 그때의 변상일과 지금의 변상일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자, 오늘 승부는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에칭 7단은 흑번으로는 양화점 포석을 굉장히 즐겨둡니다. 그리고 100번이었다면 화점 하나에 이렇게 소목을 병행하는 포석을 자주 두거든요. 오늘은 흑번이었기 때문에 양화점을 들고 나왔고요. 변상일 구단은 100번일 때 양화점을 거의 고수합니다. 흑백 모두 양화점 포석을 들고 나왔고요. 네, 이제 레이싱 7단이 이제 여기를 하나 걸쳐두고요. 날일자를 받을 때 3-3을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날일자를 걸쳤어요. 워낙 변상일 구단이 그 공부량도 많고 네. 상대에 대한 대비도 잘 돼 있고요. 대비가 잘 돼 있다라는 것은 뭐 공식 대국 기보도 많이 이제 상대 기보를 살펴보긴 하지만 또 이제 리에칭 7단도 온라인 대국을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런 대국까지 이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흑번으로 이제 변상일 구단을 상대할 때 둘만한 포석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 상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3-3을 들어갔고요. 네, 한 칸을 둬서 압박을 했습니다. 요즘 자주 네. 나오는 형태여서 그런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제 변상일 구단이 이제 거의 대부분 한 칸 두면 붙여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날일자가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 날일자가 있으면 이제 흑도 이제 막아서 싸우고 이런 식의 변화가 되었을 때요. 이 자리가 이 전투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변상일 구단은 이 자리에 돌이 흑이 기착점이 있다면 이렇게 치받아서 무난하게 처리를 하는 것 같고요. 여기가 돌이 없으면 거의 붙여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네. 리에칭 7단은 바로 이제 막아가겠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단 젖히는 수가 있고요. 끊는 수가 있는데요. 끊는 수가 좀 더 많이 두어지죠. 네, 끊어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막는 것과 한 점을 잡는 게 있는데요. 축이 좋지 않다면 막아서 두는 것이 더 많이 쓰이고요. 그 축이라 하면 여기를 끊어서 이곳을 두고 둘 때 이제 이 한 점에 대한 축이죠. 네. 보통 한 칸 띄어야 되는데 이 축으로 잡히게 되면 이 형태는 흙이 조금 두텁습니다. 아. 그래서 축이 나쁠 때도 분명 둘 수는 있어요. 이것을 젖혀가는 거거든요. 한 번의 축을 방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뻗어나가고 중앙전을 하는 건데요. 그래도 뭐 이 진행 자체는 흙이 나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날일자가 있고 축이 좋지 않을 때는 여기를 막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요즘엔 좀 더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축이 불리할 때는 이렇게 안 끊어가나요? 흙이요? 네. 여기요? 뭐 흙은 사실 이 선택 자체는 여기 끊는 것을 더 많이 하고요. 축하고 상관없이 그냥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여기 축이 예를 들어 지금처럼 되더라도요. 여기를 축으로 잡지 못해도 이 정도로도 그냥 한 판의 바둑이거든요. 네. 예. 뭐 그래서 흙은 여기만 막을 수 있다면 네. 2단 젖히던 끊던 축 관계와 상관없이 진행을 합니다. 네, 잡아두었고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따내고서 있고 큰 자리가 양쪽 위아래로 다 있어요.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이곳을 아낄 수도 있어요. 흙이 다음에 따내도 여기를 끊어잡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귀는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류를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합니다. 이렇게 두고 둘 때 이 자리를 와요. 근데 지금 이 배석에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여기를 따내고 간명하게 둔 다음에 이 끊는 자리가 별 것이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곳을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 교환 자체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두텀이 좀 발휘가 될 수 있는 포석이기 때문에 네. 생략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간명하게 갑니다. 네. 근데 진짜 위아래 어느 자리가 네. 좋은 자리인지 진짜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은 무조건 여기 와야 되는데요. 이 자리 진짜 좋은 자리인데요. 일단은 그래도 옵니까? 네. 네. 워낙 이 형태가 나온 다음에 이 두 칸 낮은 그 협공은 상형의 수법이거든요. 딱 이 배석에서 정말 많이 둬요. 거의 맛보기 자리인가요? 네. 여기를 지금 두면 굉장히 모양이 좋아지죠. 네. 백도 이 자리를 오겠다라는 뜻입니다. 백의 이 연타도 훌륭하죠. 다음에 이 들여다보는 것까지 듣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뭔가 백돌의 이 활용한 돌과 뻗어나온 돌들이 이 위쪽의 흙 세력을 어느 정도는 좀 멀리서 삭감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진행이라면 백도 충분히 할만하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오면 흙은 보통 뭐 이런 자리에 오거나 네 여기를 뒀죠. 네. 이것은 이제 5선으로 뒀어요. 신진서 구단이 공식전에서 이건 확실하지가 않네요. 제가 순간적으로 약간 헷갈리네요. 이게 신진서 구단이 공식전에서 뒀던 건지 온라인에서 뒀던 건지 네. 공식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100%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신진서 구단이 두기 한참 전에 네. 온라인에서 이미 나왔던 수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리에칭 7단이 정말 사실 이 수를 둔 거는 좀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리에칭 7단이 온라인에서 두었던 수입니다, 이 수가. 근데 이 수가 뭐 이제 뭐 한두 달 된 수가 아니라요. 네. 제 생각엔 조금 됐어요. 예, 이 모양에서 이 수를 선보인 지가요. 네. 지금
좀 배석상 흙이 넓은 형태를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두터움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수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를 한 칸 띄면 그때 한 칸을 띄어서 여기 자세가 괜찮다라는 일단의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역으로 말하면 여기에 두고 한 칸 띄고 이렇게 둔 것과 네.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을 여기를 드리고 오게 싶었어요. 되면요. 한 네. 칸을 띌 수도 있지만 붙여가는 것이 조금 변수가 있어요. 붙여서 눌리는 것이 약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방비한 느낌이 있고요. 네. 그래서 백도 이제 한 칸 띄는 것은 흙이 이렇게 두어서 약간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흙이 한 칸을 여기를 둘 수도 있지만 위쪽으로 약간 선점을 했고 계속 날일자로 씌워갈 수도 있어요. 모양 자체가요. 중앙을 계속 노리는 거죠. 그리고 네. 뭐 교환을 하나 해뒀으니까 그때 붙여서 아래쪽에 귀를 타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역시 이 수의 의미는 약간 중앙을 굉장히 의식한 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좀 전에 여기를 아예 두지 않고 이곳을 두었을 때 백의 이 자리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흙이 이 자리에 돌이 와 있고 이것과 교환이 돼 있으면 여기를 오는 것이 조금은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이곳의 두터움을 계속 좀 유지하는 네. 그런 느낌의 수입니다. 흙이 백이 날일자로 이렇게 벌려둔 자리를 붙여갔는데요. 흙의 의도? 흙의 그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제 사실 뭐 여기 둘 때 여기 두고 이제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큰 그림을 흙이 그리고 있는 것은요. 일단은 붙여서 이 형태의 이제 상용의 수법을 둔 거예요. 백이 예를 들어 알기 쉽게 받아주게 된다면 붙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귀의 실리를 차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네. 지금 실전에 반발을 했죠. 그러면 붙여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고 지금 이곳을 끊어 나오고 이렇게 급전을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요. 네. 이제 흙의 의도는 네. 급전을 하다 이제 사실 이것도 약간 만드는 느낌이 있는데 흙돌이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 자연스럽게 좀 압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도 조금은 보고 있는 그런 수가 이 붙인 수죠. 이 수를 두지 않고 단순히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막아가는 것은 백도 당장 끊어가는 여기를 끊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흙이 완벽한 모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활용을 좀 더 하고 싶은 거죠. 흙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변을 좀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네. 공수 타진을 했는데요. 반발을 해갔습니다. 변상일 구단이 뭐 반발을 안 할 기사가 아니죠. 네. 네. 최근에 기량이 더 좋아지면서 조금 더 바둑 자체가 격렬해진 느낌이 들어요. 네. 이 두 기사의 성향을 비교했을 때 네. 변상일 구단은 굉장히 전투를 즐기고 난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대한테 먼저 전투를 걸어가는 스타일이고요. 요즘으로 보면요. 리에이칭 7단은 전투를 즐겨하지 않아요. 굉장히 유연하게 두고 네. 바둑을 전반적으로 두텁게 운영을 한 상태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대결에서는 변상일 선수가 먼저 펀치를 날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을 리에이칭 7단이 그대로 받아치는. 그렇게 해서 큰 전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수일기 자체는 리에이칭 7단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진다고 해도 장담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변상일 구단은 타협이 없이 거의 이 상황에서 바둑이 끝나도 좋다라는 생각으로 올인을 하는 편이고요. 리에이칭 7단은 어떻게 해서든 좀 타협을 좀 노리는 그런 류의 전투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일이 전혀 다른데 네. 전투가 벌어진다면 각자의 스타일로 굉장히 치열한 진행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서로 이 정도라면 타협이 됐어요. 네.
이제 붙일 때 젖혔고 붙여서 이어서 이것은 이제 백이 간명한 처리를 한 겁니다. 귀로 막았으면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건데요. 이자 귀로 들고 나와서 뚫고 귀 쪽으로 끊는 것이 아주 기묘한 수순이었고요. 네. 한 점을 잡은 다음에 귀에 크게 실리는 내주었지만 이렇게 마지막 수로 단수 치는 자세가 굉장히 훌륭하죠. 그리고 이곳에 두 칸 벌렸던 원래의 기착점 자체가 뭐 공격을 크게 당할 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은 엷은 돌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백돌이 두텁게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돌도 이제 두터워졌어요. 이 진행을 네. 선택한 이유도 이 102점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두터움이 없다면 이 두 점은 여기를 둔다면 입구자 정도가 사실은 최대 한계치예요. 네. 그러면 날일자로 어차피 중앙 방면으로는 못 올라가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두터워졌기 때문에 날일자로 갈 수 네. 있어요. 그 이유는 붙였을 때 이 한 점이 고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터움이기 때문에 네. 여기를 뭐 굳이 뭐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끊기니까 이제 자세가 엷어지죠. 지금은 백도 넘어가지 않고 네.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요. 중앙으로 그냥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석점이 이 두터움이 옆에 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나가더라도 백은 이제 흙집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아,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진행입니다. 네. 그래서 흙도 여기에 엷음이 조금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네. 이 초반 포석 여기까지의 결과 자체는 백이 좀 재밌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흙도 사실 이 자리 두고 싶은데요. 바로 나가네요. 여기가 얇죠. 네. 이렇게 두는 것은 일단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 단순히 두지 않으면 백이 흙 갈라쳐서 나오는 자리가 좀 통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 나옴으로 인해서 일단 축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백의 동태를 살피는 겁니다. 뭐 버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바로 장문을 씌워서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네. 뭐 아니면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런 식으로 씌워서 아예 이 두 점을 또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아마 나가고 여기를 한 점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를 아예 더 확보를 하고 백의 이 두터움이 이제 쌓이겠죠. 위쪽으로는 두터워졌지만 여기 아래쪽을 뚫고 나와서 백도 뭔가 이곳이 얇아요. 그래서 여기를 갈라쳐 나오는 가치가 조금은 아, 예, 적어졌죠. 네. 두터움을 네. 선택합니다. 근데 이제 흐름 자체가 이렇게 씌우고 버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서 네. 큰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불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살리는 것은 글쎄요, 흙이 나온 이 돌들이 그래도 활용이 된 것 같거든요. 아, 글쎄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보통은 좀 위쪽으로 버리는 것이 정수 같아 보이는데요. 아, 살리네요. 아, 크다고 봤네요. 그래서 백도 연결을 하기 전에 먼저 꼽으려 나서 흙의 덩치를 조금 키워놓고 연결을 했네요. 네. 뭐 살리는 것이 뭐 전혀 이상한 수는 아닙니다. 네. 이제 위쪽에 절호점이 있어서 이제 버리는 것도 이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여서 제가 이제 이 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변상의 구단 역시 실리에 좀 민감하고 굉장히 타이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받는 선택을 했는데요. 있는 것이 아닌 호구 치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집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있는 것이 득인데요. 네. 여기 호구 치는 것이 있어야 이곳이 조금 더 두텁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었을 때는 이런 데를 뭐 지금은 사실 붙일 수 없어요. 장문이 되니까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여기를 붙여갔을 때 젖혀가는 이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두터움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붙여도 네. 네, 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탄력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좀 집으로는 손해가 되지만 자, 안형이 풍부하도록 흙으로 지켜두었고요. 네. 이제 여기 머리를 두드렸는데요. 흙이 젖히고 싶지만 바로 끊고 늘어서 끊어도 늘리면 여기가 이제 축이 안 됩니다. 그러면 흙이 5점이 고스란히 베개 수중으로 들어갔죠. 네. 네, 이것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 칸 뛰는 한 수입니다. 네. 네, 다른 수가 없어요. 붙여도 이거만 붙이면 이 넉점이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이제 한 칸을 뛰는 건데요. 한 칸 뛰게 되면 이 교환을 하겠죠. 네, 하고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입구자로 나가나요? 네, 여기를 약간은 그래도 보강의 의미로 네. 해둘 필요가 있겠어요. 네, 흙의 다음 한 수는 뭐 당연합니다. 네, 한 칸인데요. 흙이 하나 밀어놓고 한 칸을 뛰면서 이 백에 약점이 조금 생겼잖아요. 네. 그 자리는 급한 자리는 아닌 건가요? 백의 입장에서요. 네. 이제 백이 이제 어깨를 지키기에는 굉장히 좀 발이 느리고요. 근데 이제 이 교환을 하고서 뭔가 지킨다면 이런 식으로 막아서 이제 집으로 좀 지키고 싶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네. 아예 손을 돌리는 것은 약간 여기를요. 한번 네. 끊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는 것은 일단 늘어서 이 2점의 자세가 나쁘지 않네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백이 뭐 이렇게 둘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이 모양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는 흙이 네. 훌륭하죠. 그러면 위로 단수 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고 나갈 때 여기까지는 됩니다. 나갈 수는 없겠죠. 끊겨서 2점이 이제 축이 되니까요. 네. 이어야 되고요. 넘어가야 될 때 이 단수 치는 수를 당하게 되면 역시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칸 뛰는 자세가 굉장히 좋네요. 뭔가 엷어 보이는데요. 네, 이거는 네. 사실 뭐 한 칸 뛰는 것이 모양인데요. 조금 더 강력하게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모양 자체가 이 선으로 너무 많이 갔어요. 네. 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끊는 약점은 네, 100도 있네요. 늘었을 때. 뭐 물론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거나 이 압박 아니면 2점을 가볍게 보는 의미에서 네.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여기를 키우는 이런 식의 처리도 물론 100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이런 좋은 자리가 있는데 여기를 좀 네. 지키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여기를 두고 난 다음에 날일자로 받으면 이런 식으로 날일자 압박을 통해서 계속 이런 데 돌이 오게 되면 여기 끊는 자리는 조금은 완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행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효율적으로 행마를 하면서 응원을 보내는 수법도 연구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근데 조금 어렵긴 하네요. 네. 이게 선수긴 한데 이게 그냥 하네요. 아예 이것도 아끼네요. 어차피 보강을 할 것이라면 네. 이 교환도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변에 있는 백돌에게 네, 조금 맞아요. 더 이 안형이 네, 없어지는 맞습니다. 악수가 될까요? 받으려면 그냥 맞는 것이 일리가 있네요. 네. 아래쪽에 일단 그 안형이 하나, 안형이 조금 파워되는 네. 그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변상일 구단은 여기를 막아서 실리적으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켰지만 이런 데를 한번 이제 응수타진을 당했을 때 만약 이어야 되면 이 교환 자체는 악수죠. 예. 그래서 오히려 선수를 하나 했는데 이 활용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활용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예, 이거는 지금 활용해도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흙이 악수죠. 그래서 흙이 이렇게 백이 둔 자리로 두게 되면
이제 흙이 중앙 모양 자체는 굉장히 두터워지지만 네. 백도 자연스럽게 좌변을 키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변상일 구단의 지금 판단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진칠단도 단수 치는 교환을 하나 했죠. 지금 여기 막아져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늘어버리면 역으로 당해요. 아. 네, 그래서 좀 아픔이 있죠. 또 그런 쏠쏠한 끝내기 자리가 숨어 있었네요. 네, 여기를 당하게 되면 네. 이제 집으로 간 문제가 아니라요. 네. 백이 완성이 돼요. 아. 네, 그것이 이제 가장 흙으로서는 아픈 거죠. 네. 네, 변상일 구단이 두텁게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아직 3변에 큰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 흙은 이 자리를 어떻게 정리할지, 앞으로 포석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변상일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의 대결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입니다. 장시와 상하이의 대결, 변상일 구단과 리웨이칭 7단이 만났습니다. 자, 상하이가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에서 엄청난 괴력을 발휘를 했어요. 4대0으로 승리했죠. 네, 그것도 1위의 수볼 항저에게 4대0 완봉승을 거두었죠. 네, 시볼 왕조는 그 15라운드 중에서 네. 처음으로 영봉패를 당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우승을 확정짓고 나온 패배였는데요. 네, 타 팀에 약간의 그 원망이 네, 있었을 거예요. 뭐 물론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뒀을 겁니다. 그 이제 본인의 그 다승이나 승률 이런 것도 그렇죠. 걸려있기 때문에 네. 네. 분명히 열심히 뒀을 건데 이제 결과 자체는 약간 묘하게 나와서 네, 네, 그런 것이 있었고요. 시볼 황조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팀에서 11승자가 2명이나 배출됐어요. 신진서 구단 11승 3패를 했고 렌시아오 구단도 11승 11패. 네, 전체 통틀어서 승률 이제 두 선수가 1위를 차지한 거고요. 다승도 이제 공동으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네, 한 팀에서 이제 11승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15라운드의 짧은 레이스라고 봤을 때는 뭐 1등을 못하면 좀 이상한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11승 2명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요. 이 변상일 구단 팀 보시면 장시 팀에서도 역시 11승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구주하우 선수가 이제 11승 4패. 이제 11승 4패도 보통 11승 4패가 아니라 주장전 네. 성적으로만 11승 4패를 네. 해서 팀의 압도적인 그 공헌을 했는데요. 팀은 6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구주하우 선수가 이렇게 잘했는데 6위를 했다라는 것은 다른 선수들이 네. 분명히 못 받쳐준 거예요. 근데 네. 못 받쳐준 상황에서 변상일 7단마저 없었으면 장시팀은 플레이오프 우승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변상일 7단이 7승 2패라는 팀 내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 장시팀이 6위로 이제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요. 네. 사실 이 장시팀의 베스트 4명의 선수는 이번에 이제 플레이오프에 출전한 구주하오, 변상일, 그리고 쉬자양, 투샤오이 네. 2003년생 신예 기사인데요. 이 4명이 이제 베스트 기사인데 변상일 구단이 초반에 이제 나오지 못했던 것은 굉장히 저는 좀 의외였어요. 이 팀에 이제 양카이원 선수라고 한 명 있는데요. 네. 그 선수가 이제 올해 1승 6패를 냈거든요. 굉장히 부진했죠. 그래서 변상일 구단이 그 15라운드 중에 지금 7승 2패를 해서 9번을 나왔는데 사실 5, 6번 더 나왔으면 장시팀도
굉장히 높은 성적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워낙 그 성적으로 좋은 성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포스트 시즌에서 아마 계속 중용이 될 겁니다. 네. 변상일 구단이. 아무래도 구자우 선수가 11승 4패 정경기 모두 주장전을 뛰었다는 것 자체가 놀랍네요. 네. 굉장히 좀 다른 그 11승자와는 좀 차원이 다른 네. 성적이고요. 그 똑같은 성적을 거둔 기사가 또 있네요. 양딩신 선수죠. 네, 양딩신 선수도 11승 4패인데 네. 역시 주장전에서 11승 4패를 했어요. 네. 진짜 대단한 겁니다. 신진서 구단이 이제 뭐 여러 사정이 있어서 주장전 전경기 출장을 하지 못했죠. 이제 9승 2패라는 성적을 했는데요. 역시 뭐 압도적인 성적이죠. 네. 올해는 이제 신진서 구단, 양딘신 선수, 구자호 선수, 뭐 이 선수가 가장 잘했고요. 지금 대국을 하고 있는 리에이칭 7단도 11승 4패를 했어요. 물론 네. 주장전에 이제 한 판밖에 출전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11승 4패라는 성적을 갑조리그에서 거뒀다라는 것은 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속기 전에 4판 등판을 해서 3승 1패 성적을 기록했고요. 구자호 선수가 작년에는 주장전 승률이 62%였었는데 네. 올해는 주장전 73%로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최근에 중국 바둑계 랭킹 자체가 이제 구주하오 선수가 2개월 연속 2위를 지켰죠. 네. 그리고 양딩신 선수는 9월 랭킹에서 본인의 그 최고 랭킹을 경신하면서 3위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랭킹도 가장 많이 올랐고요. 중국 갑조리그에서도 가장 잘했습니다. 네. 그 갑조리그 성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리웨이칭 선수 자, 여기서 드디어 상변으로 갔네요. 네, 상변의 이제 선택지가요. 이수가 가장 무난하죠. 근데 이제 이수는 여기 들어오는 약점, 뭐 약점까지는 아니어도 들어왔을 때 공격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저공 비행하는 것도 네. 이제 받으면 역시 이 간격 자체가 백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모습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제는 간격이 조금 이상하죠. 네. 상당히 좁고요. 이거는 흙에 막는 자세가 훌륭하죠.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들어오기가 조금 어렵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곳일 때도 이 자리가 있었고요. 한 칸 옆쪽으로 와도 이곳이 좀 신경 쓰이긴 해요. 네. 근데 들어오면 압박을 해서 이 그림 자체는 흙이 왼쪽 옆으로 두고 이렇게 두고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좀 더 한 칸이라도 좀 더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타겟 자체는 쉽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귀 방면 쪽으로 두텁게 벌려두었고요. 자, AI 승률 그래프 이 4개의 인공지능 모두 백 쪽이 약간 두텁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니고와 렐라제로가 가장 높죠. 네. 이 한 수를 5% 이상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수를 수는 예상하고 이제,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이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변상희 구단은 흙이 중앙을 넓게 키워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견제를 해갔는데요. 네, 약간 좀 글쎄 깊다고 본 것일까요? 아, 참고도는 여기를 늘어서 네. 붙이고 음, 이제 삭감을 하는 깊이 자체가 네. 한 2칸 정도 위로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이 교환을 한 다음에요. 네. 좀 깊은 느낌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역시 아래쪽으로 받는 것은 이건 조금 내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날일자가 있을 때 이 배석을 완전히 제외하고서는 요즘에는 뭐 흙이 이렇게도 두고요.
이렇게도 둡니다. 네. 이수가 이제 밀어가는 것보다 더 공격적인 수예요. 이수와 이수가. 근데 지금은 이 아래쪽에 석점 자체가 벽이 있죠, 이미. 그래서 여기 두 돌은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두텁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위로 간다면 이 자리가 좋겠네요. 막아도 내려서 두 칸을 전개해도 역시 그 두 칸의 위쪽인 중앙을 봉쇄하게 되면 약간 답답한 느낌이 들죠. 백한테서요. 두터운 세력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강하게 백을 압박하는 방식. 연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변상일 구단이 사실 여기 씌우는 것을 생각 안 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 이후의 진행 자체가 뭐 충분히 타개가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수를 선택한 것 같고요. 네, 이제 이수가요. 여기는 좋지만 대신에 이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화점과 이 옆에 이 두 자리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간격도 본 것이고요. 위쪽의 세력도 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리에칭 7단이 이수가 좋다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네. 자, 여기에서 조금 생각을 하네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리에칭 선수가 이제 화점으로 벌려 두었다면 변상일 선수의 선택도 달라졌을까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네. 진짜 여기를 네. 좀 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그 이유가 변상일 구단이 여기를 짚어갔는데요. 네. 이런 정도로 가는 것은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백이 여기를 들어가기에는 뭔가 이미 압박이 되어 있어서 조금 공격당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별거 없다고 판단하고 아예 그냥 변 쪽으로 삭감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근데 여기가 돌이 이렇게 있다면 이곳을 두고 흙이 그 다음에 둔 다음에 여기 압박 자체가 한 칸이 덜 왔기 때문에 네. 뭔가 공격당할 여지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흙이 화점을 두면 이렇게 좀 유연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 한 칸의 차이 때문에 이 바둑의 완전 운영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는 사실 여기 둘 때 여기와 여기는 어려워요. 네. 실전에서는 타이트하게 삭감을 해갔습니다. 좀 예상 외 강수라고 할까요? 좀 적극적인 수법을 두었기 때문에 리웨칭 선수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변상일 구단이 리에칭 7단하고 공식전에서 두 판을 뒀고요. 뭐 온라인상에서는 훨씬 많이 뒀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기풍에 대한 파악이 완벽하게 끝났을 거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리에칭 7단은 공격을 분명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격적인 성향의 기풍을 가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늦춰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네. 오히려 삭감을 변상일 구단이 유연하게 했을 때보다 약간의 포인트를 더 올릴 수 있는 것이고요. 약간 상대를 고려한 그런 맞춤 전략? 네. 일 수도 있어요. 이런 수가. 근데 이제 힘이 좋은 기사들한테는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막 진짜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그래도 여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이후의 공격에서 리에칭 7단이 진짜 세게 두느냐 아니면 또 그 상황에서 또 타협을 외치느냐 이런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막는 것은 글쎄 이렇게 교환이 되면 둘 텐데요. 이제 혹시 이제 여기를 올라오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위쪽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 올라오는 수가 훨씬 더 좋아요. 두텁고요. 네. 근데 이제 공격을 한다면 돌이 아래에 있어야 되고 공격보다는 위쪽에 집을 짓고 싶으면 당연히 여기 와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막으면 이거 막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시 잘 고려해야겠네요. 예, 뭐 쉽게 막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백도쿠 교환이 아까울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여기서 이런 데를 붙여서 물어보는 이제 이 형태의 어떻게 보면 좀 타겟 맥점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수가 있습니다. 뭐 기로 맞게 되면 수순 자체는 뭐 다른 선택을 해도 되지만 여기를 밀고요. 이제 보통은 치받아야 되는데 막아서 네. 이렇게 되겠죠. 이 형태가 되면 여기를 막는 것을 선수했기 때문에 팩이 약간 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의미가 다른 것이 사실 여기를 막아도 위로 밀지 아래로 밀지 모르겠어가지고 예, 이런 것을 두는 의미는 흙이 이제 이런 거 받으면 막아서 선수에서 괜찮다고 했을 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발을 하면 또 치받고 이미 붙여져 있는 것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너무 당했죠. 반발을 하는 것은 또 뚫어서 네. 그것도 뭐 충분히 싸울만 하고요. 근데 일단 이것을 두기 전에 여기를 막았을 때 어디를 두는 건지부터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볼수록 여기를 밀고 갔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리에칭 7단의 스타일상 이런 식으로 가서 정말 강하게 공격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공격을 하면서 여기 집을 확실하게 만드는 네. 그런 작전이 리에칭 7단의 기풍하고도 맞거든요. 네. 공격에 확신이 없다면 네. 안전하게 실리를 차지하는 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또 리웨이칭 선수의 기풍상 또 유력한 한 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변상희 선수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네. 보류를 일단은 해두고요. 네. 여기를 막아두는 것은 이제 둘 때 이제 이력수 안 두는 것은 좀 무거워요. 네. 그래서 손을 돌려서 이곳부터 전단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젖히는 것은 일단 이것도 약간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네요. 이건 뭐 무심코 젖히는 자리는 아니네요. 여기를 넣는 것이 조금 있어요. 있게 되면 차단을 해서 네. 차단이 되면 백이 조금 곤란해 보이죠? 막으면 이곳을 뚫고 위로 끊어가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흙도 모양이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벽이 이 양쪽을 다 방비할 수는 여기요. 없나요? 이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 그림 자체가 조금 단수를 당하고 일단은 엷은 모습이라 어떨지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겠어요. 과연 이렇게 두려고 여기를 붙였던 건지 네. 이거 어렵네요. 여기 늘면 변상일 구단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흙이 이렇게 젖히는 것은 늘어서 이거는 생각보다 여기 끊기는 것도 있고 여기 젖혔을 때도 괴롭고 네. 흙이 응수가 쉽지 않아요.
일단 느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변상현 선수도 당장 101점을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 아래쪽부터 웅수타진을 하면서 이곳의 배석이 완성이 되면 또 이 101점을 어떻게 타개할지 그때 구상을 해보겠다 이런 작전인데요. 네. 일단 여기로 단독 타개하기에는 조금 내키지 않은 네.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교환만 해두고 이제 전장을 바꾸는 수가 이수인데요. 네. 여기서 뭔가 뭐 큰 전투는 아니더라도 접근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 거기 네. 늘죠. 거기 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지금 순순히 젖혀주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면 이렇게 둬서 이건 딱이죠. 네. 왜냐면 흙이 여기를 젖혀서 늘어주면 나와서 끊는 형태보다 좋지가 않아요. 이거는 끊기는 것도 남아있고 젖혔을 때도 끊어도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가 지금은 악수가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변상일 구단이 응수를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진짜 이 선을 두네요. 이렇게 두려고 마음 먹고 붙인 거네요. 예, 왜냐면 이렇게 둘 때 막는 것은 역시 나와 끊기면 이 붙인 의미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도 막아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선택하기 어려운 그림이고요. 네, 역시 양쪽을 방비하는 수가 이수죠. 그 이수하고 딱 지금 양호구가 됐어요. 네. 이것도 호구가 됐고, 네. 아, 물론 지금 흙이 여기가 없기 때문에 뭐 호구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 돌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또 끊기죠. 네. 이 돌하고 이 돌이 중요합니다. 네. 자, 양쪽 입구자로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네, 흙도 이제 그곳을 나와서 끊는 것이 좋아요. 막으면 이곳을 끊고요. 왜냐하면 이 단수 치는 이 자세가 흙의 입장으로서는 기분 좋고 네. 또 백의 모양도 무너뜨리고요. 예, 훌륭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날일자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를 이거 미는 교환은 늘어서 다음에 어차피 두 점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 교환 자체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예, 쉽게 할 수 있는 수는 아닙니다. 예, 그렇다면 그냥 나가야겠죠. 네, 이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있어요. 흙이 끊고 백이 네. 한 점을 나갔을 때 우선 단수 한 방이 기분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백이 이 한 점을 버리고 그냥 단수 치고 이어서 이 반대쪽의 열분을 노리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두고요. 예, 따내겠죠. 네. 어차피 여기까지는 힘들 겁니다. 왜냐면 이 자체 백감이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거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여기를 두고 늘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끊을 수는 없죠. 네. 끊겨서 이 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네. 밀고 올라오는 것도 어차피 막혀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로만 보면 이제 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으면 나오고 막을 때 젖혀서 이거는 조금 시끄러워져요. 젖혀도 나가서 네. 막으면 또 나가고 끊을 때 이제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자체가 흙이 위험하죠. 봉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잇게 되면 버릴 것 같아요. 아. 끊어서 네. 백이 이 실리 자체는 5, 10, 한 20집 정도 벌었네요. 근데 이 모양을 보시면요. 하나 가일수를 해볼까요? 네, 굉장하죠. 전체적으로 이 집이 10, 20, 28, 35집 약간 약하게 났는데요. 여기 모양이 워낙 좋아서 이 그림이라면 흙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늘어야 될 것 같고요. 단수가 따끔하지만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네. 각오하고서 여기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변상일 구단도 뭐 일단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둘 겁니다. 문제는 이제 흙이 단순히 날일자로 행마했을 때 여기를 어떻게 두느냐, 아니면 위쪽하고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깔끔하게 좀 타개가 되는지. 네. 그게 이제 백의 숙제가 되겠네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는 먹기도 쉽죠. 근데 이 상황에서 레이칭 7단의 행마가 그래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요, 사실 밀고 싶어요. 근데 늘면 두 점머리가 이제 아파요. 그래서 한 번 더 밀고 싶죠. 또 들어요. 근데 이제 밀면 밀수록 아파요. 아, 네. 또 아파요. 또 밀어야 되는데 또 늡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완벽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크게 들어갔죠. 네. 다시 살려 나오기에는 이미 5점의 이 등이 워낙 두터워져 있어서 살려 나오더라도 좀 공격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 수를 두지 않게 되면 완벽한 집이 아닙니다. 뭐 밀기만 해도요. 여기를 집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백도 뚫고 나가서 이 한 점을 살려오면서 혹시 연결이 되면 이 중앙 민 곳과 이 변 쪽으로 넘어가는 실리 정도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네. 오히려 좀 밀면 밀수록 수습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는 밀면요. 네. 한두 번 밀고 나서 여기를 오는 자세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리고 다음이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요. 계속 다음이 아파요. 네. 여기도 아프고 또 민 다음에 오면 또 아프고요. 이런 자리는 웬만하면 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날일자로 행마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백이 이 옆으로 끊어서 쭉 여기죠. 미는 네, 그런 네, 진행을 여기 약점이 있어요. 걱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행마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네. 이렇게 될 때 늘면 밀어서 이거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이 좀 어려워요. 끊기는 것이 남았죠. 그렇다면 뭐 지키는 정도인데요. 이 한 점을 잡히면 이미 뚫려 있는 상태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 그림은 백이 잘 뚫고 나갔죠. 네. 그래서 흑도 백의 머리가 이제 넉점으로 밀고 나가는 것까지는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죠. 이곳에서 이 머리를 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백도 여기까지 미는 것은 뭐 선수가 안 되죠. 끊겨서. 네. 이 축이 안 되니까요. 네, 축이 안 됩니다. 날일자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끊기면 어렵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뭐 이어야 되는데요. 계속 흙은 버리는 느낌으로 밀어갑니다. 아. 빈삼각으로 나와야겠죠. 네. 날일자로 또 씌워요. 그래서 여차하면 여기 5점 다 버리더라도 위쪽에서만 튼튼하게 집 모양으로 구축할 수 있다면 흙이 만족스럽죠. 네. 지금 이 진행은 백 입장에서도 미리 이 어깨 짚어서 삭감해 놓은 백한점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흑 입장에서도 이 두 돌이 만나지 않게 두 텀을 차지하는 수법으로 이 진행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이 위쪽에 있는 백한점과의 진행을 또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변상일 선수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진행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2019 중국 갑조리그 잠시 후에는 김지석 선수와 리샹이 선수의 대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입니다. 저장과 충칭의 대결, 김지석 구단과 리샹이 5단이 만났습니다. 자, 9위의 충칭, 12위의 저장. 자, 강당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펼치고 있는데요. 포스트 시즌은 이제 아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올라갈수록 위로 진출하는 시스템인데요. 네. 그렇다면 강등 플레이오프는 지면은 네. 계속 이제 지면 대복을 계속 하는 내려가요. 건가요? 그런 건가요? 네. 그러다 끝까지 내려가가지고요. 물쪽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이런 것도 없었죠. 네. 그래서 그런 팀이 2개 팀이 보통은 떨어졌는데요. 3개 팀이 떨어지는 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규 시즌 성적으로만 해서 뭐 예를 들어 15개 팀이면 14위와 13위가 떨어지고 네. 뭐 10위까지 떨어졌을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이것을 만들어서 정규 시즌 성적으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 마지막 팀 하위권 팀한테도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16개 팀인데 이제 15위와 16위가 바로 떨어지지 않고 이제 강등 플레이오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승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떨어지는 그것을 막는 그 한 판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15위, 16위 팀 입장에서는 이 포스트 시즌 창설로 인해서 네. 한 번의 기회가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15위와 16위가 그 마지막 판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뭐 오늘하고 그 모레 이제 9위와 12위가 출전을 해서 대결을 하고 이 팀에서 이제 패배한 두 팀이 또 내려가서 13위와 14위 팀과 겨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거기서 지게 되면 이제 15위 팀과 16위 팀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높은 순위일수록 기회가 더 많이 있는 거죠. 네. 이제 9위 뭐 10위가 가장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올라가서 우승을 노려야 되는데 이건 뭐 강등을 면하는 플레이오프나 두고 있으니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또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고요. 뭐 한두 판 또 지다 보면 정말 이제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강등이 될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대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위부터 8위까지는 플레이오프, 9위부터 16위까지는 강등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이 8위와 9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사실 자자식품 텐진부터 텐진 스젠까지는 이 강등 플레이오프가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충칭과 중심 베이징 팀은 마지막 라운드가 중요했었는데요. 아쉽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비슷한 모양 같지만 리샹이 5단은 한 칸을 뛰었고요. 그래서 한 수를 더 둔 모습입니다. 김석 구단은 한 수에 여기를 마무리한 거죠. 네.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마무리한 것 같지만 흙이 또 이제 젖히고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은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두게 되면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그 형태와 뭐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여지가 남아있는 형태가 이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곳을 한 칸 뛰면 역시 이 한 칸의 형태로만 봤을 때는 뭐 백이 밀거나 뭐 나와서 끊는 것도 있고요. 뭐 양쪽 뭐 다 끊을 수 있습니다. 축이 좋으면 아래로 끊을 수 있고 뒤쪽으로. 그리고 보통은 이제 변 쪽으로 끊어서 흙 위에 두 점을 잡는 이런 선택이 남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리샹이 5단이 여기를 두는 순간에 이곳에 대한 그 여지는 좀 사라진 것이고요. 김석 9단이 끝난 자리를 또 여기를 밀었는데요. 이 수도 사실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이 미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가 날일자로 교환이 됐을 때는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면 이 교환 자체는 그래도 약간 흙이 득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다음에 뒀을 때 백이 뭐 찝고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보면요. 여기가 이제 늘어도 자세가 좀 낮기 때문에 예, 좀 세력을 키우기가 백이 좀 싫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군요. 백은 물론 다음에 여기 교환을 하지 않고 최근엔 이렇게 많이 둡니다. 조금 다른가요? 일단은 뭐 이 교환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리적으로는 조금 이제 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여기는 또 이렇게 두면 이으면 막는 것이 크고 네. 이어야 되는데요. 뭔가 실리적으로 좀 전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예, 느껴지죠. 일단은 흙이 여기 이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끝내기를 꾀당합니다. 뭐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상황 따라서는 여기를 젖혀서 버티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를 둔 것은요, 받아주면 이 자리 확실하게 오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받아주네요. 백도 벌리기 위한 사전 공작이었고요. 좌하기와 우하기 똑같은 형태가 나왔는데 서로 다른 응수를 보여주었고, 그러니까 사실 근데 너무 미묘한 부분이라서요. 네. 이렇게 받아주게 되면 이 교환이 이제 득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요. 여기를 충분히 둘 수도 있거든요. 네. 3-3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수의 교환 자체가 약간 재밌게 만들려면 여기를 손 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받는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안 받는 건 좀 이상하고요. 이 단수 한 방이 워낙 아프니까요. 받아줄 텐데요. 백은 이제 이 형태가 밀어져 있지 않으면 여기까지 가기가 이제 쉽지 않아요. 이제 들어오는 게 신경 쓰이거든요. 네. 근데 이 두 돌에 활용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가는 것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밀어져 있는 교환은 안 돼 있으면 백은 보통 한 칸을 좀 덜 갑니다. 안정적이죠. 예, 여기 침투당할 일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한 칸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두텀이 생겼기 때문에. 네. 네.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 활용이 백의 입장에선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더 가죠. 예. 그래서 이제 더 간다는 것은 흙이 벌리는 것도 그 다음이 좀 좁아져요. 이렇게 두면 백이 한 칸 좁고 흙은 한 칸 더 갈 수 있는데 네. 지금은 벌려도 백이 한 칸 이미 더 왔고 흙은 한 칸이 좁아. 이게 생각보다는 대단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또 벌리는 자리가 별 볼 일 없는 예. 자리가 되었군요. 벌리기 싫죠. 네. 이곳 날일자 걸쳐놓은 것에 기점을 살려서 여기를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역시 위쪽에 축이 좋다는 장점이 있죠. 흙이 하나 걸쳐놓은 교환이 있고, 그리고 하변에 지금 백이 벌려두었거든요. 지금 이 배석이라면 백도 다른 선택을 할까요? 여기서요. 네. 필연의 뭐, 수순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를 그냥 끊고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네. 이 위치 자체가 글쎄 이 부분도 좀 어렵네요. 이게 보통은 약간 별로 같긴 한데요. 이 네. 날일자 오면
또 괜찮네요. 아, 네, 흙이 여기 보통 가거든요. 근데 날짜 자리가 괜찮아요. 뭐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백은. 근데 이제 보통은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둔 다음에 지금 뭐 변상일 구단하고 레이칭 7단의 대국에서처럼 이렇게 간명에 처리하고 둘 때 뭐 여기를 걸치거나 이거 먼저 두는 것 충분히 뭐 그런 진행도 예상이 되고요. 네. 아니면 맞고 이제 끊는 진행을 합니다. 평소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백돌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두고 역시 한 칸 뛰는 것은 이렇게 축으로 한 점이 잡히게 되면 네. 흙이 두텁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역시 이 수단을 백의 입장으로서는 둬야 됩니다. 네. 늘고요. 근데 여기 수가 은근히 좀 도움이 되네요. 아, 한 칸 뛸 때 네. 보통 이것을 한 칸을 뛰거나 날일자로 받아야 되거든요. 아파요, 굉장히. 이 날일자 흙이 먼저 두면요. 근데 백이 와 있기 때문에 붙여서 넘어갈 수 있다면 오히려 여기서 백이 한 칸 정도 뛰어서 이제 흙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죠. 이 그림도 한 가지 아, 예, 김석 구단 입장으로서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미리 벌려져 있는 돌 때문에 저희로 눌린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전투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돌이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아예 안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3-3을 들어가서요. 네. 이제 3-3 들어가는 수는 이 형태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흙이 그 선택의 폭이 좀 좁아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두고 이런 거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원래 지금 네, 이렇게 돼 있죠. 흙이 백이 막으면 여기 세력 쌓으려고 둔 건데 이미 견제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선택은 흙이 할 수가 없어요. 흙이 그러면 거의 반대편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곳으로 막고 둘 때 뭐 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늘겠죠. 네. 이 간격도 여기인 건지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되면 아마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면 보통이라고 본다면 이런 식으로 하고 둘 때 뭐 이런 정도로 날일자로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백의 입장으로서도 여기는 약간 당했지만 3-3을 먼저 파서 실리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변을 먼저 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작전은 약간 얇은 느낌이라 김석 구단 입장에서는 글쎄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얇은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예. 김석 구단은 그냥 뭐 어떤 느낌이냐면 뭐 바둑이 뭐 느린 스타일은 아닌데요. 얇은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두텁게 시작을 하고 약간 뭐 실리를 차지한 상황에서 조금 뭔가 타개를 할 수 있으면 타개를 하고 뭐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바둑 자체가 얇아지는 걸 좀 싫어합니다. 네. 네, 바로 막았어요. 진행을 시키네요. 보여주신 두 가지 변화도가 스타일이 전혀 다른 변화였기 때문에 네. 어떤 것을 선택을 할지 좀 궁금했었는데요. 역시 김지석 구단은 두터운 변화를 좋아하는군요. 네, 흙은 뭐 당연히 붙여가겠죠. 네네. 네. 네. 역시 좀 평범하고 많이 나오는 진행으로 갑니다.
네, 김석 구단, 예, 역시. 뭐, 이 진행이 나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선수를 뽑을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백의 이 자리가 저로점에 와 있습니다. 예, 이미 또 놓여져 있다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거죠. 흑의 두터움을 미리 견제를 하고 있군요. 네. 진짜 바둑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생각하는 거 자체가 완전히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네. 제가 이제 여기도 이곳의 돌이 약간이라도 득이 되려면 이곳을 안 바꾸서 이곳을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일상에 오던 생각은 여기를 하나 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곳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곳을 받아두고 허용하더라도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 전체적으로 바둑을 두텁게 둘 수 있지 않느냐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좀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네.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복귀하다가 보면 이제 저의 생각만 딱 고집하면 바둑이 이제 안 느는 것 같아요. 예. 딱 그거에 무조건 여기는 이거다라는 생각으로 바둑을 바라보게 되면 발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의 그 네. 생각도 계속 들어보고 상대가 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도 이제 깊이 좀 생각하고 파악을 하면 예, 바둑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이렇게 깨어있는 시각을 갖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사실 그 공부하는 방법 자체는 그렇게 색다를 건 없는데요. 기본 나와보고 네. 사활 풀고 뭐 요즘에는 그냥 AI 시대니까요. AI를 통해서 복귀하고 뭐 실전하고 네. 비슷한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 기사마다 관점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사실 바둑 공부를 하는 것은 뭐 대단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네. 똑같죠. 기본 나보고 사활 풀고 이 대표적인 공부 방법으로 이제 각자가 다 기력을 연마를 하고 있는데 참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바라보냐 이거는 정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기사의 성향마다 또 기풍마다. 또 나오네요. 네. 여긴 다르게 됐어요. 여기는 다르게 가는 것이 당연히 백의 입장으로서는 맞는 겁니다. 뭐 물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여기를 둘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은 실전에 이 진행을 선택 안 할 이유가 뭐 아예 없어요. 뭐 지금 축도 아니고요. 네. 네, 축이 당연히 아니고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지금 뻗어나가는 자세가 훌륭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폭이 뭐 굉장히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두텁고 두터운데요. 간격이 한 5칸 정도라고 본다면 이 두터움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간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터움보다는 네. 좀 중복에 조금 더 가깝다고 네.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건 그렇다 쳐도 이 석점의 자체가 뭐 한 칸이나 아래쪽으로 좀 와야 좀 간격이 더 훌륭한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바둑 흐름 자체는 흙이 굉장히 두텁고 모양을 만드는 바둑, 그리고 백이 좀 실리를 앞서 나가면서 발 빠르게 두는 그런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축이 불리하기 네. 때문에 나를자로 행마를 했고요. 네, 축이 안 되면 백이 바로 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행마가 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럴 바에는 이제 한 칸으로 이렇게 두는 것이 이 모양에서 아주 좋은 수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두는 수, 그리고 한 칸, 두 칸,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달장일단이 있고요. 이곳에서 가장 튼튼한 수는 이 한 칸입니다. 약점이 아예 없어요. 네. 근데 이런 자리를 들여다보는 것이 좀 따끔하고요. 더 중복이 될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또 이어져야 되거든요. 뭔가 좀 두텁긴 하지만 약간 당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 두 칸은 이 한 칸보다는 좀 얇지만 그래도 변으로 한 칸 더 갔기 때문에 굉장히 발 빠르죠. 대신에 역시 이제 활용을 좀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면 네. 안 받기에도 이 치 받는 것이 굉장히 아프고요. 이거 뭐 자체로 뭔가 안형에도 문제가 생기죠. 네. 받아주기에도 이 교환 자체가 흙이 득이죠. 그렇다면 그 중간이 아, 나를자인가요? 네, 맞아요. 딱 그렇습니다. 이 수도 물론 약점은 있어요. 네. 여기 가는 것이 다음에 날일자가 있어서 실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수가 이제 가장 좀 실리적으로 좀 떨어지는 수죠. 네. 근데 중앙으로는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진행을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초반을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왜냐하면 정석 형태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중반전으로 이제 돌입을 하는 시기인데요. 보통 이정석만 진행이 되고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베개 받는 수로는 여기가 많이 두어집니다. 지금은 여기를 붙여서 교환을 한 다음에 이런 식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하나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에는 이 자세가 좋아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는 거죠. 김지석 선수의 스타일과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날일자가 걸쳐져 있으니까 이 붙이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여기를 늘지 않고 이제 또 압박을 해왔을 때 대비책이 있느냐예요. 이제 압박하는 수법 자체는 흙이 한 칸으로 다가가는 것이 있겠고요. 이렇게 높게 가는 것이 있습니다. 높게 가게 되면 베개 수는 여기를 탈출하는 것이 좋아요. 나와서 끊으면 그때 이거는 축이 안 되는 가정하에 둘 수 있습니다. 끼웁니다. 끊고 두면 축이 안 되는 순간에 흙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석점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되거든요. 네. 벌써 모양이 무너진 것이 느껴지죠. 이거는 둔 다음에 백이 살기만 해도 이미 모양이 이상해요. 네. 그래서 흙이 이 자리를 오게 되면 이렇게 두고 뭐 여기를 나와 끊는 것은 석점이 조금 살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날일자 교환을 하나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끊고 석점을 그냥 이 상황에서 버리는 이런 진행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근데 배석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가 막상 또 흙이 두지 않으면 또 밀어가서 약점이 있는 거예요. 흙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세력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배석이 좋아야 되죠. 지금 붙였을 때 얘기입니다. 네, 붙여가네요. 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두면 백이 이렇게 두고요. 한 칸을 다가가면 느네요. 백도 이제 붙여서 이곳을 벗어나게 되는데요. 네. 네. 역시 이제 이렇게 두는 것이 붙여놓고 난 다음엔 이수가 좋아요. 아래쪽은 지금 역시 실리는 좋지만
이 붙이는 것이 굉장히 아프고요. 네. 이 붙이는 것이 듣는다는 것은 여기 모양이 깔끔한 것도 있지만 멀리 봤을 때는 이 두 점에 대한 응원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높게 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좀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한 발 더 가는 것은 너무 얇을까요? 여기요. 네. 여기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요. 아, 네. 그래서 붙여야 되는데 끼웠을 때 일단 넘겨주게 되는 것은 흙이 아. 두 점도 이제 안정이 되고 여기 들어간 것까지 전부 다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잘 됐죠. 뭐 많이 다가간다고 뭐 공격이 강력해지는 것은 아니네요. 네. 이제 백의 입장으로서는 여기만 가도 흙이 두면 그냥 이 정도 교환하고서 손 빼면 돼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 진행에서 나온 겁니다. 네. 자, 상변은 보류해 두고 지금 하변 쪽 견제를 이거 하고 너무 많이 있는데요. 왔는데요? 여기까지 옵니까? 네. 일시장의 5단이 약간 지금 타이밍에 전단을 구한 느낌이 있어요. 침투인지 삭감인지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전단을 구하는 것은 약간 두기가 어려워졌을 때 보통 많이 나옵니다. 아, 네, 붙였고요. 네. 지금 백도 벽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두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 수는 굉장히 좋은 맥점입니다. 넉점이 두터워요. 그래서 흙이 이렇게 두면 이런데 밀고서 젖혀서 뭐 넘어가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끊어갈 수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죠. 그래서 김석 구단은 그냥 여기서는 이 한 점을 조금 뭐 공격하는 느낌보다는 네. 약간 돌을 기대해서 서로 연결해서 넘어가는 그런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흙도 좀 백을 쉽게 연결해 주는 것은 싱겁죠. 그래서 그래도 늡니까? 네, 그 미는 수가 선수인데요. 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어려운 느낌은 아닙니다. 흑도를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리샹이 5단의 기평은요, 뭐 전반적으로 두텁게 둡니다. 그리고 힘이 좋아요. 힘이 좋은 바둑인데 이 뭐라 그럴까요? 상대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일직선으로 공격을 하거나 모양을 키워서 그러니까 그런 좀 공격력이 좋은 기사고요. 네. 그 세밀한 부분에서 상대를 괴롭히는 능력 자체는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국하는 상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까다로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랭킹이 조금 낮고 뭐 정상권 기사가 아니라고 해도 이게 뭔가 대국을 했을 때 껄끄러운 기사가 있어요. 좀 네. 기풍상력. 네. 네. 좀 끈질기고 좀 아주 상대를 잘 괴롭히고 뭐 그런 기사가 있는데 리샹이 오다는 그런 류의 기사는 아닙니다. 약간은 정통파에 가깝고요. 지금 근데 여기를 한번 밀었네요. 한 번 더 밀어서 느는 것을 강요했는데요. 네. 이제 화를 내죠. 네. 여기선 늘어두지 않고 변화를 꾀해갔는데요. 자, 이 하나 차이의 응수가 달라졌습니다. 알기 쉽게 처리하네요. 일견 보기에는 끊는 자리가 굉장히 크죠. 네. 뭐 실제로도 작지 않은 자리입니다. 근데 석점머리를 두드렸을 때 여기에 손실은 있지만 그래도 늘고 3번을 밀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견고해졌다라는 뜻이고요. 네. 중앙 방면의 힘도 이 석점머리를 두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좋아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제 생각에도 나쁘지 않네요. 석점머리를 두드릴 수 있으면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거의 그렇게 된다고 봐야겠죠. 여기 늘면 이어서 그 다음이 여기가 차단이 아예 안 됩니다.
끊겨서 안 되고요. 뭐 이렇게 두는 것도 그냥 바로 끊는 것은 안 되지만 하나 젖혀두고서 끊게 되면 자충으로 안 되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흑은 약간의 실리를 차지하고 백은 두 텀을 차지하는 뭐 이렇게 네.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이 정도면요. 흑의 네. 실리가 지금 넉 집, 15집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여기가 지금 글쎄 한 20집 정도 봐야 되나요? 그럼 35집이거든요. 네. 백은 7집에 이게 10집이 조금 약합니다. 한 8집 정도요. 네. 15집. 10집이 조금 약해요. 한 8집 정도 보면요. 20석집이죠. 여기가 이제 사실 지금은 이 두 점이 얇아서 15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도 거의 40집 가까이 나요. 지금 집으로도 100이 안 나쁘고 이 두 텀 부분에서 여기가 두텁게 나왔기 때문에 이 모양 집 짓기가 쉽지가 않아졌어요. 이 들어온 이후에 이 진행 자체는 약간 흙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반대편 이 자신의 세력과는 좀 다른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완전히 좀 흙이 뭔가 초반에 스텝이 꼬였어요. 네. 굉장히 재미없는 지금 진행으로 국면이 짜여졌습니다. 네, 지금 이거 석점이 커요. 네. 이었는데요. 이거 지금 100이 안 살리죠. 지금 두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이런 데 두고 싶고. 네. 여기 하나 일단 물어보는 것도 있겠고요. 뭐 여기를 하나 물어보고서 삭감하는 것 아니면 상변을 두는 것. 그 자리가 일단 눈에 띄거든요. 뭐 여기는 두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 뭐 이런 자리가 나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데 두는 것도 흙이 끊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중앙을 둬야 되면 다음에 이런 식의 압박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100은 이런 식의 하나 교환을 물어본 다음에 삭감 아니면 뭐 변으로 두는 것 무난합니다. 네. 참 좋은 자리죠, 이 자리도. 귀를 지키면서 여기도 집을 만들고 공격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김지석 구단과 르시앙이 5단의 대결. 초반 포석슛은 따라가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은 김지석 구단이 기분 좋게 두텁게 쪄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2019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 잠시 후에는 변상희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의 대결 진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 변상일 구단과 리웨이칭 7단의 대결입니다. 현재 흐름 변상일 구단이 이 흑의 세력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어깨를 짚어놓고 이 하중앙 쪽 붙여서 전단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요. 네, 리에칭 7단이 두 칸으로 나를자보다는 좀 더 가벼운 선택을 했고요. 네. 이제 저수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 나릴자는 이 두 점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되고 있고요. 여기에 힘을 조금 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이 두 칸은 날짜보다는 이곳의 힘 자체는 좀 떨어져요. 대신에 이 두 칸이 여기를 견제하는 것에 있어서는 또 훨씬 더 이점이 있죠. 네. 이제 이렇게 두게 되면 이 두 점을 또 움직이고 싶은 느낌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그래서 변상일 구단이 입구자로 흑의 응수를 물어봤습니다.
두지 않으면 뭐 사실 뭐 이런 데 붙여가면 흙이 응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렇게 받았어요. 이것도 역시 가일수의 느낌이 있긴 한데요. 가일수가 완벽하게 된 겁니까? 이거는 당해주겠다라는 뜻이네요. 이게 어차피 여기는 이제 잘 안 된다라는 얘기 같아요. 뭐 끊겨도 잡히니까요. 지금 당장 결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여기를 왔을 때 받아주기 시작하면 이거 끊는 것이 굉장히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뭐 끊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신경 쓰였을 겁니다. 이런 일단은 끊는 게 가장 신경 쓰였겠네요. 뭔가 끊는 거 위에는 백도 사실 흙을 타격할 수 있는 급소 자리는 안 보이거든요. 네. 아까 백이 그냥 끊어갔을 때는 이 흙이 아래쪽 5점을 버리고 2텀을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이 입구자 교환이 되어 있다면 백이 쭉 밀어갈 수가 있겠네요. 네, 그게 뭐 가장 또 큰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네. 교환 하나만 돼 있다고 보면 여기 둘 때 교환이 안 되어 있으면 석점마리를 두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못 두드리죠. 네. 늘어야 되니까요. 이 자체만으로도 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밀어갈 수 있고요. 네, 일단 젖혀갔고요. 뭐 아직 어려운데요. 이 중앙전 자체는 뭐 백이 충분히 할 만할 것 같아요. 예, 전투 자체가 굉장히 뭐 좀 탄력이 있어 보입니다. 흙이 그렇게 또 두터운 형태도 아니고요. 네. 흙이 이수가 와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교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백이 느는 자리도 좋고 그 다음에도 여기가 이제 연결은 됐지만 안형 자체는 아예 없거든요. 네. 네. 여기서는 당연히 젖혀가야죠. 이거 느는 것은 밀려서 이상합니다. 그 이유가 이곳은 항상 단수가 돼 있다고 보면 이 수는 이제 이 자리를 빈삼각으로 둔 거니까요. 네. 조금 모양상으로 이상하죠. 그렇네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당연히 젖혀야 되고요. 이렇게 교환이 되고 이 흙 2점 사이를 백이 당장 차단할 수는 없지만 뭐 어찌됐든 이 열분을 이용해서 흙을 좀 압박할 수 있는 행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늘 건데요. 또 이곳에서 과연 뭔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바둑 중앙전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이 부분입니다. 네, 거긴 받아야 되고요. 뭐 여기만 당장 없다면 이렇게 호구 쳐서 지켜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네, 네. 좋은 수입니다. 강하게 정비를 해둬서 오히려 흙의 응수를 기다리는군요. 네, 보강을 했습니다. 네, 모양 좋게 네. 한 칸을 띄웠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먼저 오는 것이 크죠. 흙도 이런 식의 한 칸이 그 베개 모양을 좀 압박을 하면서 집을 좀 짓는, 네. 그리고 이 한 점까지 다수 중에 넣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수가 있죠. 백이 먼저 오는 순간에 완전히 그 꿈이 무너져요. 아, 여기까지 옵니까? 이 수도 이제 좋은 수예요. 좀 더 공격적이고 놓여지고 보니까 여기가 오히려 여기가
약간 더 백의 입장에서는 두기가 어렵네요. 나갈 수는 있지만 뭔가 밀고 어차피 날일자 두게 되면 뭐 여기를 뚫는다고 해서 뭐 백이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거든요. 어차피 흙이 네, 뭐 안형을 갖추고 있기 네, 때문에요. 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차단할 네. 때 여기 막아서 두면 완벽하게 살았어요. 네. 막는 것까지 선수거든요. 그리고 흙이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여기가 결코 두텁지 않습니다. 뭐 파워하는 것도 남아 있고요. 사실 거의 파워돼서 집이 안 돼요. 이 수가 또 괜찮네요. 네. 그 자리가 모양의 급수군요. 이제 이 수는 이제 조금 집을 짓기 위한 수였고요. 이 수는 여기 나가는 게 뻔히 보이지만 나가도 백이 별것이 없다 네. 라는 판단을 하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둔 수입니다. 네, 이 수가 이 상황에서는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백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해도 되고요. 지금 중앙에 행마를 아주 잘해야 되는 상황이죠. 뭐 흙이 여기 먼저 두게 되면 굉장히 괴로우니까요. 일단 돌의 방향 자체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흐름대로 이렇게 두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책략 있게 두는 것이 옳은 건지 네. 그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자리도 조금 아프긴 아파요. 계속 뭔가 압박을 당하면요. 그렇다면 그냥 뭐 날일자 정도로 둬서 다음에 여기 안 두면 이런 데 붙였을 때 여기 흙도 이제 조금 얇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날일자로 나가느냐. 네. 뭐 한 두 가지 정도의 마가 있겠습니다. 이 날일자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고요. 이 날일자는 흙의 그 중앙 진로를 막으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가는 수입니다. 약간 염려가 되는 것은 이렇게 좀 두텁긴 하지만 계속 이 자신의 형태를 정비하면서 행마를 하는 게 좀 발이 느려서 상대는 실리를 차지하고 백은 실속이 없을까봐 네. 좀 그것이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의 바둑에서는 여기가 이제 굉장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교환은 애초에 했던 교환 자체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악수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왜냐면 아래쪽이 얇으니까요. 네. 이게 만약에 이제 집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백도 뭔가 좀 수를 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 집을 어느 정도는 크게 내주더라도 여기를 크게 공격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잡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이 변 쪽에서 굉장히 큰 집을 낼 수 있다면 그것도 이제 바둑의 균형을 맞추는 한 방법이긴 해요. 무리하게 이제 여기가 이제 크다고 해서 이제 삭감이나 이곳 깨는데 집중을 하다가 이제 대세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네. 백이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할 때
날일자로 두는 것은 흙도 이 옆으로 날일자, 이 백의 날일자 자리를 엿보는 네.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자리를 안 당하기 위해서 붙여가는 것은 오히려 악수가 될까요? 이 자리죠. 네. 지금 공격 두면 약간 백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장면인데 조금 두텁게 둔다라는 것은 흑한테도 약간의 숨통을 트여주는 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교환은 약간 그 흑도 행마하기가 편해지는 느낌이라 예,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어렵긴 한데요. 뭐 이것도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냥 붙여서 이제 이 아래쪽에 이제 공격보다는 두텁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쓸 것 없이 여기를 이제 타개하는 쪽에 그런 선택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아, 굉장히 어려운 장면입니다.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네. AI는 여기를 늘어서 파워를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한 칸을 뛰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칸을 띄어서요. 또 한 칸 뛸 때 또 띄어서 이제 파워를 하고 흙이 먼저 두개 한 다음에 백이 자연스럽게 뛰어나가서 이걸 어느 정도는 이 백 두 돌로 인해서 삭감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히려 흙의 행마를 유도해서 자연스럽게 진행시키는 방법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공격적인 수법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파워를 한 건 분명 공격적인 수인데 좀 자연스럽게 두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공격을 흙이 당하진 않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수법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흙이 호구치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이제 사는 모양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네. 여기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백이 두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백이 두는 순간에 한 집도 안 나죠. 근데 참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한 칸이 워낙 좋은 자리라. 네. 이 날일자가 왔을 때 어떤 것이 조금 싫을까요? 이것도 궁금한데요. 일감대로 날일자로 두어 간다면 글쎄요, 이제 날짜를 둬도 이렇게 두는 것은 그래도 늘어서 이 날짜와 이 느는 자세가 어느 정도 이제 봉쇄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백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AI는 여기를 날짜 오면 이런 참고도를 그리고 있네요. 그냥 나가네요. 진짜. 이렇게 나가는군요. 좌변 쪽으로 그냥 쉽게 나가기만 하더라도 백진영이 견제가 된다는 뜻이군요. 네, 파워를 하고요.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여기를 그냥 늘면 이 한 칸의 절호점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일견 보기에는 백이 세 번을 누르고 둬서 괜찮아 보이지만 또 이렇게 흙이 먼저 두게 되면 변 쪽의 모양이 무너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흐름이 딱 보기에는 시원시원한데요. 이게 막상 실속이 없나요? 네, 근데 뭐 저는 만약에 이렇게만 되면 그래도 이 진행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어디 뒀습니까? 눈목자로 뒀습니까? 눈목자로 한 칸 더 가네요. 제가 이제 날일자를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방향은 날일자나 이 날일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날일자는 다음에 여기를 보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 칸을 더 가게 되면 물론 다음에 뒀을 때는 통렬하지만 이 베개 모양 자체도 약간 엷음이 있어요. 이 눈목자라서요. 그러면 흑도 손을 돌리고 중앙으로 한 칸 뛸 수도 있을까요? 네, 한 칸 뛸 수 있습니다. 뭐 백이 섣불리 움직일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끊는다고 해도 여기를 나가는 자세가 굉장히 아파요. 이 눈목자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어디 하나를 그냥 바로 막을 수가 없고 한 칸 이제 늦춰야 됩니다. 그러면 흙이 숨통이 트여 있죠. 여기가 나와 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또 굉장히 어렵네요. 또 끊어가겠죠. 대변한데요. 이건 뭐 다시 침착하게 봐야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여기를 한 칸 띄어도 이제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한 칸 띄는 게 좋은 자리인데요. 흙이요. 여기를 하나 두라고 했을 때가 좀 어려워요. 여기를 꼭 둬야 된다면 어디냐고 하면 그것을 찾기가 어려워서 옆으로 좋은 자리를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흑도 행마가 지금 잘 나오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백이 건드려주기를 기다리는군요. 네. 이 눈목자로 가서 좀 더 두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날짜로 받는 것은 이 붙이는 자리가 딱이죠. 젖히면 젖혀서. 이거는 여기를 뒀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그냥 뚫려버리죠. 네. 그래서 한 수를 더 가일수하기가 어려워진 장면입니다. 변상인 선수가 발빠른 행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흑과 백. 자, 중앙전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2019 중국 갑조리그 변상인 선수와 리웨이칭 선수의 대결, 김지석 선수와 리시앙인 선수의 대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진행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